안녕하세요. 김재환입니다. 예, 오늘은 통계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그 윤석철 교수님의 그 삶의 정도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 책에서 제가 윤석철 교수님 그 책에서 나온 그림이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보시면 이 매가 토끼를 잡는데요. 토끼를 잡으러 이렇게 가는데 직선 거리를 가지 않고요. 이렇게 우회를 한다는 것입니다. 뭐냐면은 쭉 내려와. 왜 이렇게 가냐면은 쭉 처음에는 수직 낙하죠. 거의 수직 낙하를 함으로써 뭐가 생깁니까? 스피드, 운동 에너지를 얻는 거죠. 운동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수평으로 갑니다. 그래서 목표로 가서 이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윤석철 교수님은 이것을 이제 그 목적 함수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목적 함수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적 함수를 만약에 초보자 매라면 최소 거리를 그죠? 최소 거리를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우회하는 처음에는 언뜻 보면 우회하는 듯한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결국 최대한의 스피드를 얻게 된 거죠. 그렇게 됨으로써 그 토끼를 잡았을 때 낚아챘을 때 그 데리고 올라가는 힘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목적 함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목적 함수를 거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그 에너지를 그 속도를 여기서는 속도죠.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적함으로 삼았을 때 이러한 곡선이 나온다. 이것을 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재밌죠? 자,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목표인데요. 우리가 흔히 이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할 때 그 목표가 사실은 결과를 의미합니다. 결과. 그죠? 그런데 지금 이 매는 어떻습니까?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 달려가지 않고 스피드를 낙하함을 그러니까 자유 낙하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. 이거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원인이죠, 원인. 그래서 원인의 처음에 목표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 전략을 취한 것이죠. 그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뭐 이 목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 치면은 뭐 논문을 쓰는 것일 수 있죠. 그러면 그것이 논문이 결과인데 좋은 논문을 쓰는 게 결과인데 원인은 뭐겠습니까? 실력이죠. 그죠?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논문을 쓰려고 막 논문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것에 논문을 쓰게 되는 그 바탕이 되는 실력을 쌓는데 시간을 에너지를 더 쏟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뭐 부분 최적과 그러니까 로컬 옵티마이제이션과 글로벌 전체적인 그죠?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로컬로 보면 눈앞에 당장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다 보면은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언뜻 보면은 우회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더 가장 빨리 가는 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뭐 이것이 뭐 논문 학생으로 치면 논문이고 뭐 이제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겠죠. 뭐 매출 뭐 이익이라든지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박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그러니까 돈을 쫓아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 내공을 먼저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돈을 버는 게
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토끼라는 것이 왜 또 이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냐면, 저는 토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움직이는 애지 않습니까?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토끼만 보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막 바뀌는 거예요. 그죠? 일로 가려고 했다가 또 토끼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죠. 그죠? 우왕좌왕, 요즘 뭐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. 왜냐면 목표가 이게 지금 사실은 이 토끼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것을 그 유행을 따라서 쫓다 보면은 그렇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는 스피드를 높이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, 그죠? 그러면 토끼가 뭐 이쪽에 있든 상관없죠. 빨리 그때 스피디하게 낚아채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전략은 목적 함수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스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원인에 집중을 하고 그 원인이 되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원인 부분과 결과 부분을 나누어서 1단계에서는 원인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2단계에서는 목표를 극대화하는, 그러니까 그 결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취하면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러한 방식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토끼가 이렇게 왔다가 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이게 변곡점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에너지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이죠. 그죠?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 순풍에 돛달아서 배가 순풍에 돛달아서 이 노를 젓지 않고도 순항할 수 있듯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의 흐름에 순항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뭐 목표를 잘 설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목표를 그 자연의 그 흐름에 순조롭게 타는 겁니다. 그 바람을 타듯이 타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결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에 토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는 이걸 잡을까 막 고민해서는 결국 두 마리가 다 놓친다는 거죠. 그래서 토끼는 한번 이렇게 내려올 때 토끼는 그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.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.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삶의,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그 어떤 그 자연의 순리를 깨달아서 그것에 나의 그 삶의 방식이 싱크로나이즈가 돼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고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두 개를 토끼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